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수당의 이동원입니다. 역사는 사실인가? 역사는 역사적 사실로 하여금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게 랑케이 사관입니다. 역사가의 임무는 사실을 원래 있던 그대로 보여줘야 할 거다. 사실은 신성하고 의견은 자유롭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상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역사라는 건 미리 선택되고 그리고 미리 결정돼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어떤 특정한 견해를 가진 사람이 이 사실을 만들고 이 사실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선택적으로 주입된 과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비록 사실에 토대를 둔 것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맞을까 하는 겁니다. 의자왕과 삼천궁녀 이야기가 끝없이 나옵니다. 이거는 신라의 사관에서 본 걸 수 있습니다. 백제의 눈으로 삼천궁녀를 봤으면 의자왕이 방탕해서 삼천궁녀를 데리고 있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낙화암에서 떨어졌던 상당히 많은 사람은 궁녀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과 다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이란 것은 문서에 기재되어 있건 없건 간에 역사가의 손에 의해서 처리돼서 역사가가 쓰는 재료일 겁니다. 크로체란 분 이야기합니다.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 뭐냐면은 역사는 과거에서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현대를 보는 눈에서 이 역사가 나온 거라고 본 것들입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은 또 달라집니다. 그럼 역사가 조작된 거 아니야? 그런 눈에서 나온 시각들이 두 가지입니다. 역사회의론이 있고요. 역사실용주의가 있습니다. 역사회의론은 로마사에 대해서도 봤던 사람마다 다 다르게 봅니다. 왜 다르게 보냐?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분은 성직자니까 로마의 역사를 초기 기독교도의 입장에서 봅니다. 기버는 영국의 관점에서 18세기에 영국이 이렇게 쇠퇴해 가니까 그 당시의 눈으로서 로마사를 다시 읽습니다. 룸제는 독일인의 관점에서 독일이 지금 이럴 때 독일이 히틀러가 나오기 전에 1차 대전 이후에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리더가 필요해. 이럴 때 이 롬젠이 로마사를 쓰면 케사를 띄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역사가 아닌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볼 거다 하는 관점. 그리고 역사 실용주의입니다. 현재 필요성에 따라서 역사를 바꾸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두 극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가와 사실은 평등한 관계고 역사가는 현재 일부로서 사실은 과거에 있는 거다. 이것들이 상호작용을 해야 될 거다. 그래서 역사가와 팩트 간의 상호 대화들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끝없는 대화이다. 과거는 현재를 통해서 봐야지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한 시대가 다른 시대 속에서 굉장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모아가지고 역사를 만드는 것들, 그게 역사일 거다. 제2장은 사회와 개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들은 하나의 사회 속에서 인간의 과거를 연구하는 과정입니다. 과거에 있던 그 팩트 자체만이 존재하는 것들이 아닐 겁니다. 그 팩트를 형성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시대의 상황, 그 시대의 사고, 그 시대의 생각과 그 시대의 양식에 따라서 생각을 했을 거고 갈등을 했을 거고 전쟁을 했을 거고 그걸 다시 화해를 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의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기엔 하나의 역사의 팩트로 남아 있을 겁니다. 동시에 지금 현재 그 과거의 역사를 보고 있는 우리 역사가 똑같습니다. 이 역사가도 하나의 지금 사회의 결과물입니다. 지금 사회가 가지고 있는 철학들, 지금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지금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들과 지금 사회에서의 상호작용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결합이 돼서 역사가라는 사람의 시각을 형성하게 됩니다. 결국 역사가가 이 팩트를 보는 눈은 현재의 사회와 과거의 사회의 결과를 보는 것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를 생각했습니다. 설국열차가 거의 18년 동안을 그 눈 속을 달리게 됩니다. 엔진을 하나를 놔두고 엔진이 꺼지면 우리 다 죽어. 이 설국열차 밖에 나가면 다 얼어 죽는 거야. 이 개념을 가지고 각 설국열차의 앞에서부터 뒤로 가면서까지 모든 계층이 나눠져 있습니다. 어느 계층의 눈에서 외부를 보느냐에 따라서 어느 계층의 눈에서 그 사회를 보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것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 설국열차를 멈췄을 때 어떡하지? 하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설국 열차는 어떻게 보면은 그 박정희 18년을 살았던 그 시절에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들, 그 눈에서 보면은 저걸 어떻게 읽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국 열차에서 봉준호 감독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은 그 시절의 그 이야기였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박정희 18년 동안에 있었던 그 독재 기간이었던 한국, 그 속에서 매일 주장했죠, 정부는. 우리의 성장 엔진이 꺼지면 우리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기차에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설국 열차에서 모두가 주장하죠. 우리 엔진이 멈추면 우리 죽는다. 기차에 나가면 얼어 죽는다. 우리나라를 나가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죠. 기성제도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다 죽는다는 이 공포 속에서 그 엔진만을 위해서 가는 세계, 그런 세계들에 대한 이야기들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거기에 나오는 각 열차별로 다른 계층들을 봤습니다. 각 계층별로 외부의 똑같은 풍경들 보면서 다르게 봅니다. 이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역사를 보는 눈도 똑같을 겁니다. 저는 과거에 이 역사는 무엇인가를 책을 3번에 걸쳐서 접을 했습니다. 80년 초반에 참 저희 선배들이 그 필사 한 권을 가지고 전 처음 공부를 했습니다. 2번째 접할 때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에치카라는 사람이 이런 역사가의 눈으로 후대들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했구나를 봤습니다. 가장 최근에 다시 읽게 됐습니다. 읽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그 시대에 희망을 주고 절망에 빠진 내 후배들한테 희망을 주면서 난 이런 이야기를 할 거야 하는데 그 사람도 결국 제국주의 영국의 핵심 외교관이었다는 겁니다. 그 식민지를 당했던 사람의 눈이라는 것들로 역사를 보고 있는가? 아닐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역사가와 사실과의 상호작용, 오늘의 사회와 오늘 사회가 영향을 끼친 그 속에 그 사람이 과거의 모든 사회의 결과인 그 팩트에 대해서 보는 눈입니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는 과연 과학인가? 역사는 도덕적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문과학이란 건 항상 그런 겁니다. 현상을 분석을 하고요. 이 분석한 것들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요.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의 이론을 정립합니다. 이 이론을 가지고 적용을 시켜서 그대로 나타나면은 참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나타날 때, 그럴 땐 현상을 분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인문학에서의 이론을 만드는 과정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이론을 만들고 좋은 이론이 되면 이것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때 이 이론은 맞는 이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과학인가 하는 논점에 대해서 5가지로 접근을 합니다. 첫째는 역사의 특수성과 일반성입니다. 모든 역사는 주로 특수한 걸 적는 거 아니야? 그리고 과학은 일반적인 걸 다 취급하는데 하는 논이 있고요. 역사가 교훈을 줄 수 있어? 하는 논. 그리고 역사라는 게 예측이 가능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예측하는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모든 과학에서 명칭 이외에는 모든 건 보편적인 건 없답니다. 모든 것에 특수성이 있고 특수성 속에 일반성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역사에서도 역사의 특수성과 일반성이 있는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아무런 교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를 일반화시켰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과거 속에서 정말 그 과거 사건 하나가 아니고요. 그 사건을 움직였던 사회에 움직였던 원인들, 동인들 철저히 파고 들어간다면 이거는 아닐 거라는 겁니다. 예측 가능성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예측이 실제로 다 적용이 되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도 똑같습니다. 객관성? 다들 객관성을 주장하는데 실제로 과학이 객관적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역사에서 수많은 예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예외들을 한풀 덮겨서 그 다음을 덮겨서 보면 어떨까요? 과거의 인류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노력 중에 하나가 깃털을 달고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새들은 전부 다 깃털이 있기 때문에 깃털을 달면 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꾼 것들은 언제입니까? 18세기가 넘어서 베르누이 정리가 나왔을 때입니다. 양력과 부력이란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기 때문에 새가 난다는 걸 발견할 때 그때 인간들은 하늘을 날 수 있게 됐습니다. 똑같습니다. 역사에 대해서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역사의 그 원천에 들어가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근원을 찾아갈 때 우리는 새롭게 바뀌는 역사를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장합니다. 역사가는 더욱더 과학자여야 한다고.
그래서 역사는 과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역사가도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될 직업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음은 역사와 인과관계입니다. 역사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하는 이야기인데 이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그런 겁니다. 역사는 원인을 찾는 과학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원인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인정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역사의 우연은 우리들의 무지를 증거입니다.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에 이걸 우연으로 쳐버리는 것이고, 그렇지만 역사가는 끊임없이 왜를 통해서 이 중에 상호적인 관계, 문제점, 원인, 그 속에서 그 사회의 문제를 찾아내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될 그 길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분 주장 중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미해 볼 만한 게 이런 겁니다. 인간의 정신은 관찰된 사실을 집어넣은 잡동사니 자루를 뒤져서 관찰된 의미 있는 사실을 찾아내고 골라내고 서로 연결해서 하나하나를 묶어가지고 틀을 만들어내고 그 사이에 무의미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짜서 실을 묶어서 지식이란 논리적인 합리적인 뜨개질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단편을 가지고 그 사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를 이루어둔 의미 있는 사실을 하나씩을 찾아내고 각각의 상호관계를 찾아내고 이 사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지를 맞춰서 가장 맞게 직조를 해내는 그 과정이 역사를 쓰는 과정일 겁니다. 이분이 사시면서 역사를 쓰실 때 아마 2부까지 쓰셨으면 썼을지 모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IT 발달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시간과 공간의 개약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과거에는 학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가진 학자들만이 이 역사를 자기가 해석을 하고 자기가 해석한 내용을 가지고 역사를 퍼뜨려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거의 역사입니다. 역사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이런 거죠. 일방적으로 전달하죠. 소비자들이 역사를 창조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인터넷이 터진 지금의 세상은 어떨까요?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정보 접근의 제한성이 없어집니다.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서 두 가지가 같이 생깁니다. 역사의 생산 과정에 모두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역사의 해석이 가능해졌다는 것들이고 또 한쪽입니다. 역사의 창조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과거에 새롭게 만들어진 역사를 우리가 새롭게 창조를 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새롭게 생겼다는 겁니다. 역사의 창출과 소비, 역사를 만들고 역사를 생성하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역사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역사과에서 만들어낸 역사들, 우리 한국 역사들, 이것만이 주류 역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역사들이 야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모두가 같이 만드는 역사가 됩니다. 새로운 역사의 지평이죠. 시민 역사라는 개념이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가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강의를 함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고 저의 마음이 바뀌면 또 다른 미래가 또다시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바뀐 역사가 2000년 후에 우리 후손에게 또 다른 역사를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 이야기를 전체를 묶으면 이렇습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하고 오늘의 사회와 지난날 사회 간의 대화고 과학적이며 인과관계가 있는 학문이며 과거와 미래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역사가 존재하는 것은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걸 겁니다. 좋은 미래가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커져갈 때 그럴 때 우리의 역사를 만들 겁니다. 역사는 움직입니다. 현재를 거울 삼아 과거를 통찰하고 과거를 거울 삼아 현재를 보며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역사. 그래서 역사는 생물처럼 끊임없이 살아서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